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올랐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게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10% 이상 그렇게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었고, 또 뭐 보면은 경기 관련 또 소비, 뭐 통신, 또 필수 소비, 뭐 헬스, 기술, 소재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미국 시장은 나타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1%, 1.14% 상승했고, S&P 500은 0.67, 다우도 0.25%를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코스피도 출발은 좀 상승하면서 0.37%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서웠어요, 오늘.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가 증가하면서 힘없이 이제 지수가 내려앉았습니다. 또 기관도 어제에 이어서 매수 우위를 좀 지키긴 했지만, 기관이 늘 여러분 아시지만 강력하게 지금 살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렇지만 이제 어제에 이어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도 샀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976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55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19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36.58포인트, 어제보다 0.79%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0.6% 이상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좀 힘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출발했지만 이게 상승 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늘어났고, 또 많이 빠지니까 이제 오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의 것만 조금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외국인들은 보였고, 개인하고 기관이 좀 사자에 나섰지만 이게 떨어지는 이제 지수를 돌려 세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07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347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31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다시 900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898.04포인트, 어제보다 1.59%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하고 완전히 다른 이제 모양이 됐어요. 코스피도 상당히 긴 음봉을 이제 붙이면서 이제는 상승 쪽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고, 코스닥 역시 이제 음봉이 길게 나왔죠. 그래서 코스닥도 역시 이렇게 되면 계속 반등이 오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하루 만에 싹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게 외국인 매도죠, 이게 따지고 보면. 오늘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당 1327원 80원, 1327원 80전, 3원 30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이. 오늘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웬만한 거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 SK,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을 때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기대를 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2차 전지 일부, 또 반도체도 미국 쪽 괜찮아서 반도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제 그렇지가 못했어요. 외국인 삼성전자도 오늘 70억을 순매도했고, SK 하이닉스도 249억을 순매도했고, 포스코홀딩스는 531억을 순매도했고, SDI도 196억을 순매도했고, 현대차를 90억 외국인들이 샀고, 기아는 29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이 네이버를 691억을 샀고, 기관도 286억을 샀고, 삼성전자는 기관은 292억을 샀고, LG 에너지솔루션 77억, 하이닉스 600억 이렇게 샀지만, 외국인이 파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하이닉스 정도는 800원 플러스에 그치는 정도에 끝냈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그 2차전지 소재 쪽을 외국인이 전부 팔았어요.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포스코 DX, LNF 전부 팔았습니다. 292억, 그 에코프로도 뭐 조금이지만 2억, 포스코 DX는 114억, LNF 54억.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비움이 266억을 샀고, 에코프로는 425억을 샀고, LNF는 3억을 사고, 이렇게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랐던 게 이제 그 자율주행. 이건 뭐 테슬라 때문에 그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그걸 강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굉장히 자율주행이 강했는데 오후에서는 순위가 훨씬 밀리는 이게 이제 아시지만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슈퍼컴퓨터 그 도조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모건 스탠리의 평가에 의하면 테슬라 목표 주가가 400불이다. 뭐 이렇게 이제 높여 잡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보나 했는데 결국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가 못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자 기술, 이것도 뭐, 이게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유럽 할 것 전 세계가 지금 양자 컴퓨터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슈퍼컴들이 만년 걸쳐서 이렇게 풀어내는 그 난수의 문제들 이런 거를 양자 컴퓨터는 200초면은 해결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비교를 이렇게 해놨더군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시장이 지금은 한 9억 2천만 불 정도, 9억 2천만 달러 정도 규모인데 2030년에 가면 65억 2천만 달러 정도로 이게 확대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자 기술 관련된 그런 쪽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힘드니까 또 오늘 이제 엔터가 조금 움직였어요. 엔터 쪽이. 인터넷 쪽은 뭐 이제 네이버가 좀 움직였고, 엔터 그 주요 엔터 4개사가 9월부터 이제 그 소속 연예인들, 주요 연예인들이 컴백을 하고, 또 이제 미국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JYP에서는 그 A2K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이게 뭐냐면 그 오디션 보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또 하이브도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그게 더 데뷔, 뭐, 이거를 이제 지금 런칭해서 이제 그런 식의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거하고. 또 그 컨텐츠 쪽은 영화 밀수, NEW가 그 관객 511만 명이 넘어갔다. 그리고 이게 한 130여 개국에 판매가 됐다. 이래서 이제 그쪽이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그쪽이 조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LPG가 끝에 오후에 이제 탁 뛰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뉴스 보내드렸지만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호주 쉐브론 LNG 사업장이 세계 그 생산량의 7%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업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8.6%인가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이제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LNG 관련 뭐 LNG 유통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 있습니다. 개별 소재로는 뭐 개별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 그 발열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그래핀 발열 필름을 개발했다 이래가지고 상승했고 알테오젠도 수조 원 그 정도의 마일드스톤 수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뭐 특징을 정리해 보면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는 전혀 없었다. 그거는 이제 이유를 보면 외국인이 안 사니까. 미국 시장이 좋아도 외국인이 안 사면 우리는 뭐 늘 아시지만 거의 천수답이라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그 뉴욕 시장이 상승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아침까지 해도 그래도 분위기가 좀 괜찮았어요. 기대를 뭐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밀리면서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핵심에는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여러 가지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크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관 섹터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
근데 그 섹터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자율주행 이런 것도 뭐 좀 가는 척 하다가 오후 되니까 뒷심 부족 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냐? 그냥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수급 주체로 강력한 외국인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사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거죠. 테슬라가 어제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런 이제 그 슈퍼컴퓨터를 통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 뭐 이제 카메라 인식 모듈 뭐 만드는 몇 개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힘있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없고 또 과거처럼 테슬라 움직이면 2차 전지다 이렇게 하고 또 뭐 여기에 이제 AI 기능이 추가되니까 반도체 쪽도 이런데 이런 게 전혀 오늘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못 보였어요. 왜 그랬냐? 외국인이 파니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 거기에 동조하든지 적어도 팔지는 말아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기관하고 개인이 사서 지수를 올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텔레그램 통해서 좀 보셨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맨날 뭐 기관 외국인 우리 이놈들 뭐 공매도 치고 뭐 죽일 놈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개인들의 공매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 개인들의 공매도 여러분 아시죠? 신용거래 대주라는 게 있죠. 신용처럼 그 금액으로 주식을 빌려서 그거를 이제 팔아갖고 떨어지면 사서 넣으면 이제 이익이 생기고 그 신용 쓰는 것만큼 이자를 내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 뭐냐면 주로 어디에 걸려 있냐? 최근에 급등한 포스코 그룹 주식, 또 에코프로 그룹 주식, 2차 전지에 집중돼 있어요. 개인의 신용거래 대주가. 재밌죠? 우리는 뭐 공매도는 맨날 기관 외국인 이 나쁜 놈들 공매도 쳐 그러는데 개인 그러니까 개인 신용거래 대주잔고가 코스닥만 224억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751억인데 이게 이제 거의 역대급이에요. 코스닥만 따지면 역대급, 작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 코스피 중에서는 1위가 포스코홀딩스예요. 포스코홀딩스. 그게 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또 포스코 그룹 전체 합치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어요. 2차 전지 소재주가 전체의 51%가 넘어요. 그 신용거래 대주잔고에. 그러니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거는 인정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내면서 매도 사이드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혼자 걷기도 힘든 판에 이 개인 공매도라고 불리는 그 신용거래 대주잔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이 안 사면 뭐 꼼짝없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움직일 수가 그나마 이제 뭐 좀 AI 그러니까 엔비디아 막 움직이면서 이제 뭐 HBM 이래 갖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해서 좀 움직여주면 그것들은 워낙 이제 주가 지수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뭐 버티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외국인들이 안 사면 우리는 이제 혼자 힘으로는 거의 걷기도 힘든 상태가 지금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안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거는 우리나라를 사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이뻐 보이냐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뭐 무역 수지가 빵빵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확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나마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반도체가 이제 4분기에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말로 그렇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로 보면 돼야 되는데 걱정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반도체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샀던 게 그래도 거기에 한가닥 희망이 있고
그런 이제 반도체 문제가 튀어올랐을 때 그래도 한국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이렇죠. 근데 이제 뭐 2차전지 같은 거는 이게 짧은 기간 너무 많이 오버런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제 개인들이 신용거래 대주장고까지 이렇게 밀집이 돼 있으니까 시장 자체가 무슨 개별적인 이슈나 아주 폭발적인 뭐 이슈나 그 실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나타나는 종목 말고는 이게 시장에서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도 어제는 좀 뭐 올랐지만 미국 시장도 굉장히 지금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CPI 우리 이제 모레죠. 모레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CPI하고 또 PPI 뭐 그 계속하는 이런 경제 지표들에 이제 전부 관심이 몰려 있어서 이게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번에 안 하고 넘어간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그냥 일회성이에요. 그럼 이번에 안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해서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딱 의견이 반반으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연준 금리 인상 끝났어 이렇게 보는 사람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무슨 소리야 이번엔 넘어가더라도 11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안에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면 될지 몰라. 근데 이게 몇 달 전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미국 시장도 그런 이제 금리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그런 거였는데 사실 그게 이번에 이제 CPI 발표되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잠시 덮어놨던 미국 경제의 좀 구조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다시 고민해야 돼요. 사실 뭐 부동산 어떻게 잘못됐고, 중국이 걱정이다 그러는데, 걱정으로 따지면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이 그냥 전체적으로 골디락스 어쩌고 하니까 막 그런 거 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무슨, 피치사가 8월 초, 첫날 그냥 신용 강등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이거 괜히 했겠어요, 피치사가. 이거 사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요거는 얘기가 기니까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미국에서 우리가 뭘 걱정할 건가. 근데 아직 시간이 며칠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이 연준 금리 정책에서 그걸 벗어나면 이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또 고민해야 될 거예요,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요것만 끝나면 막 올라간다? 이렇게 쉽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 시장은 공략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 오른다고 외국인들이 꼭 우리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르고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늘릴 가능성은 높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지만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하고 같은 점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해서 좋아지면 우리한테 나쁠 거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정말 들어올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개별적인 종목의 수급 변화에 의해서 이 장이 추석 연휴 전까지 움직일 거다. 그래도 뭐 이번 주에는 뭐 동시만기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있을 거 다 있어요. 그 이제 다음 주 가면은 이제 다른 거랑 우리가 다퉈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단기적이지만 개별 종목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상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움직여지는 게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네이버 같은 거예요. 네이버 같은 거. 네이버 같은 거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으로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하루 이틀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 상당히 큰 매물대도 벗어나면서 이게 막 빠지다가 딱 꺾여서 이렇게 된 초입은 굉장히 불안한 건데 얘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난번 한번 박았다가 올라왔다가 좀 이렇게 약간 된 거니까 뭐 이런 것도 그냥 조심해서 좀 이렇게
쫓아가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 사실은 얘기 아닙니다. 예,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기준점은 항상 매매 원칙이다. 그러니까 매매 원칙이 뭐냐? 뒤집어 말하면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수급이 변하면 시장 전체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 종목이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금은 잘 따져볼 때다. 근데 그거 막 따지고 제가 선문답 하듯이 썸네일에 써드리고 이런 거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현금 굳히기 하시면서 그냥 계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잘 모르는데 막 이거 해봐야지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시장이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개별 경력 잘 잡은 거.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하루 빠졌다고 이거 이제 이틀 빠져서 이거 맛이 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수급이라는 게 이렇게 없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수급선이 살아있으면 그건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더 소통하고 좀 많은 분들이랑 하기 위해서 투자스쿨 가격도 좀 더 다운시키고 더 아주 간결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교육을 시켜 드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추석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지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10월에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되면은 많이들 하세요. 이번에는 부담을 많이 줄여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편 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